좋아요, 구독! 네, 이번 시간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입니다. 리월드 홀딩스의 김성훈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은행주들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조금 주춤한 모습인데 아무래도 어제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은행주 때문인지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골드만삭스가 11년 만에 좀 최악의 분기 성적표를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실적이 좀 엇갈린 이유 무엇일까요? 네. 역시 주가는 이 실적의 기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영어로는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기대감을 충족을 시켰는지 그리고 미스를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주가가 반영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역시나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스를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주변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오른쪽 보시게 되면 미스라는 표현을 아마 여러분들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소매 판매뿐만 아니라 소매 금융뿐만 아니라 이 IB 쪽에서도 상당히 큰 폭의 부진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6%까지 밀렸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반면에 이 모건 스탠리는 생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JP 모건, 모건 스탠리 모두 작년보다 거의 뭐 엄청난 큰 폭의 YOY 기준으로 해서 하락폭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6% 가까이 올랐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양사 모두 IB라고 하죠. IPO 그리고 대규모 M&A 쪽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과 그리고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이런 것들 IB 쪽으로는 상당히 실적이 부진하게 양사 모두 나왔지만 이 소매금융 쪽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조금 더 선방했기 때문에 주가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닝 미스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모건 스탠리가 예상치보다 좀 높은 기록을 하면서 소매 금융 쪽으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지난해 연준의 이 금리 인상이 또 한 해의 화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 대형 은행의 실적 쇼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한 주요 은행도 또 충당금을 늘린다라는 소식 속에서 경기 침체에 또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리 인상기에 은행주 잘 간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 이어질 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긴장감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역시나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 아직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다. 혹은 반대편에서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오더라도 얕은 경기 침체로 지나갈 것이다. 누구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들이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은 불확실성,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더 이 주가를 발목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은행주들의 본격적인 주가의 상승 혹은 바닥에 대한 확인은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대출에 대해 연체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네. 연체율이 오히려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그것이 바닥 신호로 이제 시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연준이 현재 지금 매월 950억 달러 규모의 QT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은행주들의 상승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QT라고 하죠. 양적 기축의 경우에는 확정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예측은 2024년이죠. 내년 초 정도가 되어야지만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 금융주에 대해서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연준의 양적 긴축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다. 금융주들 좋은 흐름 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좀 내년이다라는 말씀인데 불확실한 시장 상황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네요. 국내 증시 역시 좀 동향을 좀 살펴보면 연초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좀 주춤한 실적이 보이기도 하지만 은행주의 외국인의 자금이 좀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참 은행주도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매매를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무래도 매매를 많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끼리도 이번에 은행주들이 올라갈 때 야, 참 난생 처음으로 한번 은행주를 사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국내 증시에서 은행주라고 하는 것은 만년 저평가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섹터이다 보니까 이번 상승이 좀 이제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은행주 중에서 가장 쌉니다. 다른 은행주들,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은행주들이 PBR 기준으로 약 1.2배에서 1.4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국내 은행주들의 경우에는 0.3에서 0.4배, 어떻게 보면 거의 3분의 1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 그렇군요. 이유는 네. 정부의 어떤 입김이 좀 컸습니다. 너희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자 장사해서 그거 가지고 대주주들 뭐 배를 불려주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인식 때문에 어떤 이제 은행주들이 배당 성향을 확대를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작년부터 이제 주식 시장에서 주주 어떤 환원 정책에 대한 목소리 좀 더 커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 인적 분할부터 시작해서 배당의 확대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최근에 온라인 파트너스가 금융 지주사들을 상대로 해서 본격적인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라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여기에 신한지주가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신한지주가 먼저 배당 성향 확대, 그리고 중간 배당 등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은행주들이 다시금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역시나 큽니다. 정부가 여기서 제동을 걸지 않는 이상 현재 외국인들 경우는 일단 간을 보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관심은 있으나 일단은 간을 보고 있는 상태이다.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역시나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글로벌 은행주들과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돈을 잘 벌어들인 곳은 맞습니다만은 이 대출 연체에 대한 부분들, 부동산 시장에 어저께만 하더라도 둔촌주공의 계약률 모두가 다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불확실성들이 우리나라 역시도 비껴갈 수 없는 주제이니만큼 배당 성향 확대라는 호재와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악재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작년부터 정부가 좀 은행 배당 자율에 대해서 조금 존중을 해가면서 좋은 흐름을 띠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배당이 좀 현실화되면 좀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또 주주 환원 정책 가시화 시에 좀 전망과 더불어서 공략해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뭐 이번에 주주 환원 정책을 먼저 발표한 신한지주가 먼저 대장주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조금 더 변동성이 크거나 작은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JB금융지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주주 환원 정책을 먼저 강요를 했었던 요구를 했었던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 JB금융지주의 2대 주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건 또 작은 종목입니다만 제주은행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주은행의 투자 포인트는 제4 인터넷 뱅크 가능성입니다. 물론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뉴스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중금리 시장의 대출 한도가 꽉 차 있다. 그래서 중금리 시장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어떤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부가 절대로 원하는 정책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터넷 뱅크가 3개가 있는데 각 인터넷 뱅크사마다 한도가 남아있는 쪽도 있고 없는 쪽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4번째 인터넷 뱅크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후보군 중에 하나로 신한지주를 등에 업고 있는 제주은행이 상당히 큰 후보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 전망과 더불어서 공략해봐야 될 공략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JB금융지주와 또 제주은행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네요. 이 다올 인베스트먼트를 우리금융이 지금 품는다라는 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좀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좀 장초반 상승을 했고 다시금 좀 저점 보이다가 올라가는 모습 띄고 있는데 1분기 중에 모든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좀 다올 인베스트먼트 우리금융지주를 가지고 계신 기보유자분들의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한번 파는 어떤 매도 물량이 오늘 아침에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슈가 되지 않은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제주은행이나 JB금융주를 보시는 것이 좀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뉴스에 일단 파는 것들의 어떤 물량을 다시 한번 소화시키고 올라가는 것이 지금은 당장은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당분간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신한지주와 어떤 다른 KB금융지주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모든 금융지주의 주가 흐름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정시마다 신한지주를 비롯한 우리 금융지주의 경우에도 모아가신 전략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금융지주는 조정 시에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이야기시고 다올 인베스트먼트 좀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신규 투자도 같을까요? 맞습니다. 예. 네. 신규 역시도 어떤 다올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충분히 밀린다라면은 어떤 신규 접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뉴스가 이미 현실화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뉴스가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접근이 조금 더 나아 보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